오늘 정의당에서 대한민국 5대 기득권 해체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공약 발표는 나경채 공동대표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현 설명은 이어서 정책위원장님이신 김용신 정책위원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 공동대표님 말씀 읽겠습니다. 네, 정의당 공동대표 나경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행복 10대 공약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나의 행복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일하고 싶으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국민 행복 시대도 오지 않았습니다. 일을 해도 가난하고 일자리가 있어도 불안한 국민 불행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실종된 경제 민주화와 노동 개혁, 서민 증세와 부자 감세, 부동산 규제 완화로 기득권 구조만 더욱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유엔의 세계 행복조사에서 우리나라는 158개국 중 47위를 기록해 2년 전보다 순위가 6계단 떨어졌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경제 수준의 나라들과 비교할 때 사회적 지원, 부패 부문에서 점수가 낮았습니다. GDP가 10% 증가할 때 국민들의 행복 수준은 단지 0.5%가 올라갈 뿐입니다. 소득 수준이 일정 단계에 오르면 1인당 GDP 증가가 아니라 불평등 해소나 사회적 신뢰와 연대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일보의 국제 비교조사에서 우리 국민 10명 중 4명은 다시 한국인으로 태어나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치열한 경쟁과 정부 불신, 사회 부정부패, 낮은 삶의 질, 사회 불평등, 경제적 어려움이 그 이유였습니다. 지난해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의 청년 의식조사에서는 무려 86%가 우리 사회는 공정한 대가가 제공되지 않는다. 73%는 사회적 성취에서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더 중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을 해체할 때 가능합니다. 정치 기득권, 재벌 기득권, 금수저 기득권, 불로소득 기득권, 교육 기득권에 맞서 싸우지 않은 채 불평등 해소와 사회 혁신을 말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정의당은 기득권 해체를 통해 불평등이 불안을 낳고, 불안이 불공정을 낳고, 불공정이 불신을 낳고, 다시 불신이 불평등 해소를 가로막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20대 총선에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첫째, 정치 특권과 양당 기득권이 줄어들수록 국민들은 더 행복해집니다. 금권, 금수저, 부정축제, 무자격, 부도덕한 불량정치 퇴출로 국민 눈높이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국회의원 세비와 고위공직자 보수의 최저임금 연동제를 도입하고 교섭단체 특권 폐지, 상설 국감 실시 등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총선 지지율과 연동한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국민의 모습을 닮은 보통국회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현재 최저임금의 약 9배에 달하는 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제한하고 모든 고위공직자로 확대하겠습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저임금 노동자가 222만 명에 달하고 이분들은 주로 여성, 학생과 저학력층, 청년과 고령자, 영세업체와 노동자, 시간제 근로자, 임시직과 일용직입니다. 최저임금 연동제는 국회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자는 정의당의 제안입니다. 당장 국회에도 대부분 50, 60대 여성인 207분의 청소 노동자가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가 올해 월급을 평균 146만원에서 173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는 고작 3만원만 올렸습니다. 의원실 인턴 역시 10년째 월급이 120만원입니다. 정의당이 제안한 최저임금 연동제가 도입되면 연간 187억 원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이를 활용해서 국회부터 저임금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둘째, 재벌 총수 일가의 기득권을 규제해야 국민 경제와 서민 경제가 살아납니다. 재벌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 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부당 이득액 50억 이상의 횡령 배임 행위 등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금지하겠습니다. 집행 정지와 가석방과 사면을 제한해서 유전 무죄를 근절하겠습니다. 지난 17대 국회 당시 노회찬 의원은 대한민국의 법은 만명한테만 평등하다고 일갈한 바 있습니다. 재벌 총수 일가의 기득권 근절로 대한민국의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법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나아가 정의로운 경제를 통해 재벌 주도의 낡은 경제 구조를 혁신하고 죽어가는 국민 경제와 서민 경제를 되살리겠습니다. 셋째, 정의로운 공정사회를 가로막는 금수저 기득권을 근절하겠습니다. 증여세 재계산 적용 강화, 미성년자에 대한 세대 생략 상속 증여세 할증 과세로 부의 대물림 격차를 줄여가겠습니다. 국회의원 그리고 고위공직자와 사학재단 일가 등의 부정한 취업 청탁을 근절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병역관리를 강화해서 군 면제 사유를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상장사 주식 1억 원 이상을 보유한 미성년자가 336명이고 이들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1조 원이 넘습니다. 2013년 기준 미성년자 명의로 된 1억 원 이상 예금 계좌가 1412개고 예금 총액은 3,708억 원에 달합니다. 최근 5년간 미성년자 3,717명에게 증여된 부동산만 1조 4,254억 원입니다. 2014년 기준 10세 이하 임대사업자는 817명, 10세에서 20대 사이의 임대사업자는 2,288명입니다. 한미약품 임선기 회장은 2012년 초등학교에도 들어가지 않은 손주 7명에게 25억 상당의 주식을 증여했습니다. 그 이후에 신약개발로 주식 시세가 1,000억 원까지 급등했지만 25억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물릴 경우 고작 11억 6,5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정의당이 제안한 증여세 개선안이 전면 적용되면 최대 743억 원의 세금을 부과해서 부의 대물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땀의 가치를 질밟는 불로소득은 철저히 환수하겠습니다. 1억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벌적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집중 관리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실효세율은 2배로 올리고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공평 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소 소득도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금융소득 1천만 원 이상은 종합 과세하겠습니다. 특히 부동산 자산 불평등은 심각하나 부동산 공평 과세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14년 재산세, 종부세, 농특세 등을 포함한 부동산 보유세는 7조 4,611억 원으로 공시가격 대비 실효세율은 0.16%에 불과합니다. MB 감세에 따라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고가의 부동산은 실효세율이 0.69%에서 0.53%로 떨어진 반면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닌 부동산의 실효세율은 0.1%에서 0.12%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엉터리 과표 산정으로 인한 불공평 과세는 더욱 심각합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과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개선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가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인해 혜택은 1% 부동산 부자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이태원 자택은 과표 현실화율이 40%, 현대자동차그룹이 인수한 한전 부지는 19.3%에 불과합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삼청동 자택도 시세 반영률이 31%라고 합니다. 다섯째, 창의와 협동의 교육을 가로막는 교육기득권을 혁파하겠습니다. 이미 설립 목적에서 벗어난 외국어 고등학교와
자사고 등은 일반고로 전환하겠습니다. 비리부실 사립대학을 인수해서 국공립대로 전환하고 과감한 고등교육 투자로 지방교육을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의 서열화 체계를 해소하겠습니다. 공기업, 대기업 일자리에 고졸 이하 전물 대졸 등에 대한 기회 균형 선발을 확대하겠습니다. 재벌의 사내학청, 정규직화 등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먹고 살만한 일자리를 만들어서 학력 간 임금 격차를 줄여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누리당은 금수저 정당, 기존 야당은 은수저 정당입니다. 부정한 인사청탁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습니다. 정의당은 기득권에 안주하면서 기득권의 혜택을 누려온 정당들과 다릅니다. 국민의 모습을 닮은 정의당은 기득권 세력에게 아무런 빚이 없습니다. 보행자가 안전하려면 횡단보도에는 빨간 신호등도 있어야 하고 파란 신호등도 있어야 합니다. 국민의 노동조합, 시민의 생활협동조합, 정의당이 기득권의 반칙과 특권을 막는 빨간 신호등이 되겠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땀의 가치를 지키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파란 신호등을 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2월 22일 정의당 공동대표 나경채. 예, 정의당 정책위의장 김용식입니다. 오늘 나경채 대표가 발표해 주신 기득권 해체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사례 3개에 대한 참고 자료에 대한 부연 설명을 간략히 드리고 기자회견을 마칠까 합니다. 자료 나눠드린 자료에는 6쪽에 먼저 보시면 국회의원 세비와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의 보수의 최저임금을 연동하는 방안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의 세비는 OECD 다른 나라의 여러 지표와 비교해 보건대 상당히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구매력 기준에서도 이제 일본과 미국에 이어 3위 정도가 되고요. 국민 소득 대비 국회의원 세비도 일본, 이탈리아에 이어 3위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한 의미를 지니는 최저임금 대비도 우리나라는 13.4배로 OECD 11개국 중에 일본에 이어 2위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연동한 고위공직자 및 국회의원 세비를 5배 정도로 상한했을 때 내용들이 저희가 기득권 해체의 주요한 내용의 하나로 설명드리고 이렇게 되어지는 세비 삭감은 연간 한 187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국회의 청소 용역 노동자의 처우 개선이나 인턴에 대한 처우 개선에 쓰거나 오히려 행정부의 권한, 행정부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시켜내기 위한 입법부의 입법 활동을 강화시켜내기 위한 예산에 투자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식 및 부동산 등에 대한 고액의 편법 상속을 제대로 환수해내는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미약품을 예로 들면 한미약품 같은 경우가 지난 2012년도에 임성기 회장이 혼자 7명에게 각 25억 정도의 주식을 증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신약 개발로 인해서 현재 그 주식의 시가는 각각 한 1,000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7명 손자들이 갖고 있는 주식 총액이 약 7천억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 자료를 보시는 것처럼 이전 방식으로의 증여세라고 한다면 약 25억을 기준으로 약 10억 800만 원만 증여세를 내면 됩니다. 그러나 정의당이 제안하고 있는 방식에 의하면 증여세 재산제도라고 해서 일정 시점 동안 증여한 재산이 급격히 재산적 가치가 증대했을 경우에는 증여세를 재계산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증여액을 다시 계산해야 하고 현재 현행법에 의한 세대 생략 상속, 다시 말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에게 바로 세대를 생략해서 상속 증여할 경우에 현재 30%의 할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성년자의 경우 올해부터 40%가 적용되는데 정의당은 세대 생략 상속에 대해서 50% 일괄 할증 증세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럴 경우에 임성기 회장의 7명의 손자들은 각각 추가로 732억의 증여세를 더 부과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약 5천억 정도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는 추가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및 부동산 등의 고액의 편법 상속 증여와 관련된 세금 강화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공시지가나 가격은 실거래가의 평균 한 65% 정도밖에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 약 80%에 근접하고 있으나 단독주택이나 토지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에 비해서 공시지가 가격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많은 세금들을 실제 거래가격이나 실거래가에 비해서 납부하고 있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었던 이건희 회장의 자택은 현재 실거래가에 비해서 40%만 공시가격으로 인정되고 있고,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역시는 한 20% 정도밖에 실거래가에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를 80%의 실거래가를 반영하게 될 경우 이건희 회장은 1년에 재산세 보유세를 추가로 약 2억 8천만 원을 내게 될 것이고,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같은 경우도 1년에 약 437억의 재산세 보유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방식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5대 기득권 해체에 대한 주요 내용들은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정의당은 대한민국의 5대 기득권 해체를 위한 공약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안됐던 공약들은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공약들이고, 실천됐을 경우에는 정말 민생을 위해서 말이 아닌 정말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공약들입니다.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